지금은 그 위상을 완전히 반포에 내준 모양새인데요. 반포는 신도시, 방배는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호선 이수역은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황금 노선인 만큼 출근 시간에는 엄청난 혼잡도를 보입니다. 버스 이동 데이터에서 재밌는 부분은 방배 고개역으로 이동하는 수요인데요. 이수역부터 내방역까지 언덕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양옆에 공사가 되고 있는 곳은 방배 14구역의 방배 르엘 아파트인데요. 지금의 환경은 이수중학교에 무언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방배동의 대단지 청약 DH 방배의 청약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방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라서 반포와 비교하는 글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H 방배 주변의 임장과 함께 실거주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배동은 원조 부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지금은 그 위상을 완전히 반포에 내준 모양새인데요. 2024년 6월과 7월을 기준으로 서초구에서 거래된 초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반포동, 서초동, 잠원동에 속한 아파트였습니다. 방배동은 오늘 둘러볼 DH 방배를 시작으로 여러 구역들의 개발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양쪽 다 임장을 다녀보고 반포와 방배의 차이점을 하나의 단어로 말씀드리면 반포는 신도시, 방배는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포동은 레미안 원 펜타스를 비롯해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 베일리,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해서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 같은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방배동은 구석구석 빌라촌이 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빌라들도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들과는 가격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포와 방배의 선호도는 분명 차이가 나겠죠. 거기에 더해서 반포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방배가 반포에 비해서 가지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 방배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방배동에서 3000세대의 아파트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3000세대 아파트인 만큼 뛰어난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50m 레인의 수영장 등이 대표적으로 차별화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DH 방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인데요. 744세대의 중형 규모의 아파트이고 12년 차인 구축 아파트에 해당하지만 단지의 환경은 깔끔하게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경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현 시점을 기준으로 30평대는 약 24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20평대는 약 20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앞쪽에는 작은 어린이 공원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크기가 컸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DH 방배의 측면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행정구역상 방배 2동에 속해 있고 DH 방배 전체가 방배 2동에 속합니다. 현재 방배 2동은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도 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방배 2동의 입지가 대부분 역세권이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방배 본동의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노후 아파트와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세권도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2030이 유입될 포인트가 방배 2동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배 2동의 대중교통 이동 데이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보이는데 서초구와 동작구, 강남구로 이동하는 수요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배역을 포함하고 있는 방배 1동의 경우에는 동작구와 강남구 이동을 위해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수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7호선 이수역은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황금 노선인 만큼 출근 시간에는 엄청난 혼잡도를 보입니다. 8시에는 탑승이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141.6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7호선 라인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수역에서 이동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당역과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가장 높은데요. 4호선 이수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혼잡도 수치를 보이지만 방배 이동의 입지 특성상 사당역 이용을 위해서는 버스나 도보가 더 편리합니다. 이수역을 실제로 가보니 4호선보다는 확실히 7호선이 혼잡한 모습이었는데요. 두 역의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DH 방배에서 주로 이용하게 될 5번 출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6번 출구가 조금 더 메인 출입구로 보여집니다. 이수역 5번 출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승차하는 승객들과 DH 방배 앞에 있는 방배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의 이동 수요를 보면 가장 많은 승객들이 서리풀 문화관광
광장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서초에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을 이동하기 위해서도 서초역을 이용해 강남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H방배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끝나면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서초동 또는 2호선 방배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버스 이동 데이터에서 재밌는 부분은 방배 고개역으로 이동하는 수요인데요. 이수역부터 내방역까지 언덕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수역에서 방배 고개까지 이동하는 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막상 높은 고개를 넘어가고 나면 단지의 옆쪽에 있는 도로는 꽤 평탄한 편입니다. DH 방배의 남쪽 끝에는 이수동산과 도구머리 공원도 있는데요. 도구머리 공원을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한가롭게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수동산에는 이수중학교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수동산 언덕에서 DH 방배를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요. 3,000세대 규모인 만큼 확실히 넓은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DH 방배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학교까지의 거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이곳을 걸어보니까 큰 도로의 신호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큰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골목 사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단지의 위쪽과 아래쪽이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큰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졌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수중학교와 서문중학교로 배정이 될 텐데요. 사실 임장을 하기 전에는 이수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중학교 임장을 위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수중학교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곳의 학업 성취도가 현재는 왜 낮은지 약간이나마 이해는 갔는데요. 통학로 자체가 굉장히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이 모두 공사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기에는 약간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이수중학교에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수중학교의 통학로가 공사판이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옆에 공사가 되고 있는 곳은 방배 14구역의 방배르엘 아파트인데요. DH 방배와 방배르엘의 입주가 완료되면 함께 이수중학교에 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학업 성취도가 분명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문여자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수중학교보다는 통학로가 조금 더 좋은 편이었는데요. 중고등학교의 정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서문여중 서문여고 정문에 위치한 아파트는 방배 현대홈타운 1차와 2차 아파트인데 1999년 11월식의 26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앞서 봤던 방배 롯데캐슬 아파트보다 더 구축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이지만 초역세권인데다가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20평대는 약 15억, 30평대는 약 20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DH 방배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권은 이수역 먹자골목일 텐데요. 이곳은 전통시장도 위치해 있고 먹을거리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이용객이 정말 많은 상권 중 하나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혼잡한 상권이 길 건너편에 있는 것도 오히려 주거 지역으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서리풀터널을 직접 차량으로 이동해보고 남부순환도로 진입을 위한 아래쪽 길도 둘러봤습니다. DH 방배는 학군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서초구 방배동이 주는 상징성과 대단지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아파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양가도 상당히 높고 조합원 비례율이 높아서 수익성이 높은 단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만큼의 세대의 고급화가 잘 이루어져 있을지 인테리어와 옵션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